발사. 레이저 발사. 인류 역사상 전쟁은 언제나 창과 방패의 대결 구도로 흘러왔습니다. 강력한 창이 있으면 이를 막을 강력한 방패가 등장하고 이 방패를 뚫을 더 강력한 창을 만들어 온 것이 지금까지 인류의 전쟁사였는데요. 그리고 최근 창 부분에서 기존 방패들을 무력화시켜버릴 새로운 게임 체인저들이 등장하고 말았으니 바로 드론과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전혀 접점이 없어 보이는 무기 체계이지만 두 무기 모두 현재의 대공 시스템으로는 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각국에서는 차세대 대공 무기로 레이저를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한 번 발사의 비용이 $2밖에 들지 않고 말 그대로 빛의 속도로 목표물까지 도달할 수 있기에 드론과 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하기 적합할 것 같았지만 레이저의 출력을 높이는데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기에 극소수의 국가에서만 개발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국에서 개발하고 있었던 레이저 대공 무기가 본격적인 전력화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ADD와 한화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형 아이언빔은 현재 미군에서 실전 배치된 레이저 무기에 맞먹는 강력한 출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한화에서 개발한 보병용 레이저 무기, 레이저 소총의 프로토타입까지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군대가 SF 속 최첨단 미래군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현실적인 위협으로 부상한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서 개발한 국산 레이저 대공포의 전력화를 앞당긴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한화에서 손을 잡고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레이저 대공 무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레이저 빔 집속기라는 명칭을 지닌 이 무기는 사람 키보다 약간 큰 2m가량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는 고출력의 레이저 무기를 기존 레이저 무기들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로 구현해내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본래 2024년을 개발 완료 시기로 점치고 있었지만 한화에서 제작한 시제품이 예상 이상으로 높은 완성도를 보여줘 실전 투입되기에 충분할 정도였고 이를 통해 급변하는 현대전 양상에 발맞추기 위해 조기 전력화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방위사업청은 레이저 대공포가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운용시험 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한화에서 제작한 이 레이저포는 미국에서 개발한 LAWS 레이저 무기체계와 동등한 30kW의 고출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무인기의 센서와 엔진을 파괴하고 폭발물을 원거리에서 폭발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시험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동출력의 LAWS는 소형 무인기를 2초 만에 격추할 수 있었고 함선으로 돌진해오는 보트의 엔진을 몇 초 만에 무력화시키는 게 가능했다고 합니다. 국산 레이저 대공 무기는 최근까지 진행된 10여 차례의 초기 운용시험 평가 요격시험에서 명중률 100%를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레이더와 연동했을 땐 10km 이상 떨어진 조류 크기 물체를 탐지할 수 있었으며 수 킬로미터 내의 목표물을 요격하는 게 가능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 블로거는 이달 중 최종 평가를 거친 후 전방부대의 실전 배치 방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을 계기로 창설된 합동 드론 사령부의 레이저포가 조기 전력화되어 대드론 핵심 무기 체계로 운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 우리 군은 무인기를 포착했었지만 빗나간 대공포탄과 대공미사일과 무인기의 파편으로 인해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까 우려해 요격하지 못했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도 중국발 스파이 정찰 풍선이 미국 영공을 침범하여 큰 파란을 불러일으켰었는데요. 파편으로 인해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판단한 미국은 기구가 대서양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F-21을 출격시켜 사이드와인더 미사일로 격추시켰습니다. 이처럼 미군 역시 격추 과정에서 파편이 발생하거나 요격 미사일이 민간 구역에 떨어질 것을 우려해 요격할 능력이 충분함에도 한참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군은 유탄이 발생하지 않고 파편을 최소한으로 줄여 요격 시스템에 부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레이저 대공 시스템의 전력화를 앞당긴 것이죠. 하지만 일각에선 너무 성급한 결정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작을 맡은 한화에서는 시제품의 테스트 과정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지금부터 고폭탄 무능화를 위해 고출력 레이더를 발사하겠습니다. 레이더 발사 5, 4, 3, 2, 1
발사. 레이저 발사. 이미 무인기를 요격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1은 지상형으로 개발되었는데요. 이후 차량 탑재형인 블록2를 개발하여 트럭, 차량, 장갑차에 탑재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한화에서는 이와 함께 보병용 레이저 무기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영화에서나 보던 레이저총이 현실로 튀어나온 것이죠. 앞서 보았던 고출력 레이저 장치에 비해 위력이 약해 보이지만 이것만으로도 강철판을 뚫기에 충분한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보병용 레이저 무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에 한화의 이번 프로토타입 레이저총의 전력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강력한 대공망으로 헬기와 전투기가 활약하기 어려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소형 드론들이 정찰기와 폭격기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고 있습니다. SNS나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론을 활용한 교전 장면들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양측 보병들이 드론에서 떨어진 수류탄에 허무하게 당하고 많은 영상들이 각국 군대에 큰 충격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소총으로 요격하려 해도 점처럼 보이는 드론을 요격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때문에 한화에서 공개한 레이저 소총의 프로토타입이 전력화될 수 있다면 보병의 대드론전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 기대받고 있습니다. 고고도 위에서 나는 중대형 무인기를 요격하기는 어렵지만 시야에 들어온 소형 드론을 요격하기엔 고출력이 아니어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시연을 통해 ADD와 한화에서 개발한 레이저 대공무기는 무인기와 드론을 격추하기에 충분한 출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냈습니다. 하지만 더 고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전투기나 미사일을 요격하기에는 아직까지 출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인데요. 특히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각광받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출력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8을 넘는 속력으로 날아들기에 현존하는 대공체계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한 무기입니다. 심지어 2019년 실전 배치된 러시아의 활공체 극초음속 미사일 아방가르드는 테스트 중 마하 27에 달하는 속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부총리의 말을 빌리자면 절대로 요격할 수 없는 무적의 무기인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 절대 뚫리지 않는 방패가 없듯이 절대 뚫어버리는 창도 없습니다. 레이저를 조사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빛의 속도로 날아가 목표물에 닿게 됩니다. 아무리 빠른 미사일이라 해도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빛의 속도보다는 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출력 레이저포가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할 유일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기에 레이저 기술 선도국인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한 공동 개발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25일 정부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미국을 방문하여 레이저 대공무기에 쓰이는 빔 결합용 회절격자 제작업체에서 제작 공정을 확인하고 생산 현장, 시설을 둘러봤다고 합니다. 회절격자란 표면에 가느다란 줄이 새겨진 일종의 판으로서 빛의 회절 현상을 이용해 스펙트럼을 얻는 레이저 무기의 핵심 부품을 말합니다.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고출력 에너지 레이저 무기 체계의 개발 현황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미국 측과 레이저 대공무기 관련 기술의 국산화, 추진 방안을 비롯한 HEL 관련 기술 협력 공동개발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미국은 항공기를 타격할 수 있는 정도의 레이저 대공무기 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미국처럼 계속 출력을 높여야 사거리도 늘어나고 항공기 미사일 등에도 대응할 수 있다며 좀 더 빨리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미국과의 공동개발을 협의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과의 개발 협력을 통해 탄생할 한국 레이저 대공 시스템의 최종 목표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와 출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현대전의 양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무기와 전략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도 늘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첨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온 한국의 과학자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안보는 이상은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방산 종사자분들께 열렬한 지지를 보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